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절의 김경원입니다. 오늘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술 케이스는 한번 보시겠는데요. 초진시의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6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10번대하고 사실 30번대 치아가 미싱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취입 컴플레인은 좀 치아가 없는 부분이 더군다나 이와 같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미싱되어 있는 것은 15, 16, 17번, 그 다음에 36, 37번인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10번 때부터 수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0번 때는 10번 때 수술이 다 끝나고 보철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PMH나 PDH 상에서는 뭐 특별한 히스토리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치료 계획은 우선 10번 때에 대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특히 이번 케이스에는 라스키트를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할 예정이고요. 본그라프트는 저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보통 동전골, 쇼스를 아래쪽에 깔고 위쪽에 제노그라프트인 에이오스, 보바인본을 이용해서 레이어로 그라프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능하면 15, 16, 17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전에 초진시의 CT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너스 자체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오스티오미어탈 컴플렉스 쪽에서 즉 맥시랄 오스티움이 페이턴시가 잘 유지돼서 사이너스는 깨끗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15번 부위인데요. 15번 부위의 치조골의 높이는 한 10m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보컬 쪽에 사실은 상당히 좀 엑소오스토시스, 즉 이렇게 토루스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중에 보철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술 시에 이 부분에 있는 그 본이 튀어나와 있는 본이 엑소오스토시스 부분은 치질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부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라테럴 어프로치 시행해야 되는 부위인데, 잔존 치적으로 높이는 한 2, 3mm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라테럴 월 내에, 블러드 베슬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트라오시우스 아나스토모시스, 즉, 포스테리어 슈피리어 알베올라 아테리와 인프라오베탈 아테리가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에서 나타나는 그 골 내에 있는 문합, 인트라오시우스 아나스토모시스의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서 혹시 수술 도중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입니다. 마찬가지로 17번 부위도 혈관이 지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후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본그라프트 되고 3개 임플란트 잘 식립이 되었고요. 근데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포스티러 쪽으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좀 많이 뒤로 좀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라스키트 사용하다 보니까 윈도우가 조금 작은 경향도 있고 있어서 뒤쪽으로 좀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인데요. CT상에서 보면 15번 부위에 제가 술전에 말씀드렸듯이 버컬 쪽에 있는 보니 엑소오스토시스 있는 부분은 치질로 제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깨끗하게, 왜냐면 이거를 제거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보철하고 나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제거를 하고요. 16번 부위에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시행이 되었고 위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볼 때는 아마 윈도우는 조금 아래쪽에 따진 것 같고요. 사실 혈관에 직접적인 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치는 괜찮고 그 다음에 17번 부위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단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조금 뒤쪽으로 많이 내려간 경향이 생겼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라스키트를 쓰다 보니까 조금 윈도우가 작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 초진시, 그 다음에 수술 직후, 그 다음에 수술 후 약 3개월, 그 다음에 세컨 서저리를 시행할 때 포스트오피 한 6개월 후에 파노라마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ISQ를 재지를 못했고요. 지금 보시면 수로 약 7개월 만에 저희가 ISQ를 잴 당시에 어떻게 보면 CT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15번 같은 경우는 ISQ가 74, 75, 16번 같은 경우는 65, 66 정도 나왔고요.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잘 되고 있고 사이너스 밴드도 약간의 뮤코잘 시크닝 외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부위는 78, 80이어서 생각보다 뒤쪽도
ISQ 값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티로 쪽으로 좀 많이 갔던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좀 흡수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영상입니다. 예,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철 최적물을 장착하고의 파노라마 영상인데요. ER 타입의 보철물을 장착하고 나서의 파노라마 영상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치유가 되고 있고 이제 좀 더 롱텀하게 팔로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수술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시전을 시행을 하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레이드 거꾸로 해서 저쪽 디스탈 쪽부터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버티칼 인시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버티칼 인시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줬는데 혹시 그 맞추기가 어려우시면 아래쪽에서 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본이 엑스토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랩이 좀 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지 않도록 잘 방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방리를 하고 플랩을 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15번 부위에는 보니 엑소시스는 이같이 오센바인 치즈를 이용해서 그 부분의 뼈를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철하고 나서 클렌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철의 불편함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어내고 이 부분의 이용을 골 조직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라프트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이용해서 골 조직을 떼어낸 후 골 조직이 좀 아직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파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아무래도 나중에 보철하시고 나서 환자분이 셀프 클렌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직경 7.0의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1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술전에 보여드렸던 CT상에서 그 라테럴 월상에 사실은 그 인트라오시오스 아나스토모시스가 혈관이 보여서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앞쪽으로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혈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드리링 하시다가 혈관이 노출이 되거나 하면은 좀 출혈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수술 도중에 윈도우를 형성하는 도중에 지혈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출혈이 되더라도 윈도우를 끝까지 형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테랄 월이 조금 두껍고 그분의 커베이처로 인해서 지금 생각보다는 좀 월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m 스토퍼까지도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윈도우가 형성되는 거로 봐서는 혈관 자체가 직접 인벌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래도 혈관이 직접 컨택이 되면 조금 더 출혈이 될 텐데요. 이렇게 출혈이 되더라도 사실은 당황하시지 말고 일단은 윈도우 형성이 끝을 내고 나서 지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CT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혈관이 완전히 본 내에 들어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혈이 되는 부분을 니드롤더 같은 경우로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사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혈관은 쉽게 좀 더 지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mm 스토퍼를 이용해서 마자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혈되는 양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혈관이 직접적으로 크게 인벌브돼서 출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비교적 라테랄 월이 상당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리드를 제거를 하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벌써 조금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엘리베이션 한다고 자꾸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실은 쉽게 거상이 되겠습니다. 상악동막이 잘 움직이는 거로 봐서 실질적으로 막의 천공 없이 잘 상악동막이 엘리베이션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렌스 드릴을 이용해서 15번 부위부터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부위는 아마도 상악동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이도 임플란트가 식립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트위스트를 가지고
패러렐 핀을 꽂고 대합치하고 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합치 걸고 해서 대합치의 펑셔널 커스프, 즉 버컬 커스프와 센트럴 그루브 사이로 임플란트 방향이 잘 위치된 걸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다시 렌스들을 가지고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이너스랑 연관이 될, 예, 사이너스 하연이 천공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2 트위스트 릴로 상악동 하연만 살짝 천공하고 또 패러렐 핀을 꼽아서 위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또 예, 대합치하고 관계에 잘 맞는 것, 즉 하악의 펑셔널 커스프인 버컬 커스프하고 센트럴 그루브 사이에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에도 렌스들을 이용해서 예, 상악동 저가 천공되는 걸 확인하고 트위스트 릴까지 시행을 하고, 예, 이 경우는 그냥 천국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드릴을 깊게 안 넣는다면 사실 상악동 막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대합치하고 관계의 예, 위치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쪽부터 3.5의 10mm 원투투 테이퍼 드릴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번 부위, 17번 부위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4.5의 원투 테이퍼 드릴 15번 부위 드릴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부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로제닉 본인 슈어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노그라프트는 에이오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버칼 쪽에 엑스오스토시스에서 나온 자가골을 지금 섞어서 슈어스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골이 뭐 이렇게 아주 분쇄하지는 않았지만 슈어스와 이용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라스 드릴을 하나만 썼기 때문에 사실 좀 홀이 조금 작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조작이 좀 어려우시게 되면 하나 정도 라스로 해서 조금 더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특별하게 힘들지만 않으면 그냥 한 개만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호스트본이 많이 있는 것이 나중에 골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혹시 17번 부위에 제대로 그라프트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앞쪽에다 형성을 해서 지금 밑에 그 뎁스 게이지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TS3 4.5의 10mm는 먼저 15번 부위에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의 10mm BA 서피스이기 때문에 친수성이어서 저희가 식염수를 미리 좀 완전히 수화를 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고 있고요. 예, 스테빌리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렌치로 가지고 최종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약 1mm 언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네,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부위는 BA 서피스 역시 소화시킨 후에 5.0의 10mm입니다. 아까 파이널 드릴을 4.5 가지고 사실 풀랭스까지는 하나 왔고요. 4.5 가지고 프레퍼레이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존치적으로 한 2,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의 10mm를 그대로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언더 프레퍼레이션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한 20N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20N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뒤에 17번 부위는 역시 5.0의 8.5mm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양호하고요. 토크렌치를 가지고 마지막 깊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도 인쇄 스테빌리티는 약 20N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대합치하고 관계해서 잘 되고 있고요. 펑셔널 커스프와 센트럴 그루브 사이로 대합치가 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스테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저기 하니까 지금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위쪽을 잡고, 그 다음에 예,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좀 더 뎁스를 약간씩 좀 더 깊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존치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깊게 넣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커버 스크루를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좀 더 보상을 하고요. 위쪽에 식립된 임플란트 위쪽까지 충분히 들어간 걸 보고 그 다음에 라테럴 윈도우를 다시 재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위치시키고 네,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봉합할 때 특히 맨 앞에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앵커 수철 하신다면 그 부분이 좀 더 그 플랩 자체가 찢어지지 않고 제 위치에 잘 위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첫 번째 봉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봉합만 이루어지고 나면 뒤쪽은 그대로 그냥 피겨 오브 에잇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술 영상은 저희들이 이제 라스키트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을 하였고요. 사실 라스키트에 그 직경 7mm를 쓰게 되면 좀 라테랄 윈도우가 조금 작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작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어차피 본그라프트 한 것이 좀 생착이 잘 되려면 호스트본이 좀 더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를 그냥 작게 그냥 7mm 하나짜리만 형성하고 그래프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뒤쪽으로 조금 많이 흐른 경향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혹시 윈도우가 너무 작다면 두 개를 겹쳐서 좀 더 윈도우를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번 부위에 뼈가 튀어나와 있던 보니 엑스토시스 있는 부분을 제거한 부분을 그 부분을 약간 파티큘레이션해서 앞에서 보시면 동전골과 함께 섞어서 아래쪽에 동전골과 함께 그라프트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상쪽 위쪽에는 저희가 에이오스를 이용해서 제노그라프트를 이용해서 보바인 본으로 좀 더 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